일부 주민들의 반대와 사유지 협의 매수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강당골 산림복지단지 조성 사업이 아산시의회 시정질문에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에 오세현 아산시장은 자연훼손을 막고 산림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추진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천안시가 아이들의 심리상담 전용 차량인 아이마음 상담차의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캠핑카를 활용한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는 전국에서 첫 사례입니다. 세종 지역 공유 전기 자전거가 호응을 얻고 있는 가운데 비싼 이용료가 이용자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과감한 이용요금 할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천안시가 안심 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린이집 52곳을 2021년 열린 어린이집으로 선정했습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의 최고 요율이 최대 절반가량 인하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 특보입니다. 일부 주민들의 반대와 사유지 협의 매수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강당골 산림복지단지 조성 사업이 아산시의회 시정질문에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오세현 시장은 자연훼손을 막고 시민들에게 산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추진 의지를 확고히 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을 대표하는 자연관광 휴양 공간인 송화 강당골입니다. 아산시는 이곳에 무분별한 훼손을 막고 치유의 숲과 자연휴양림 등 체계적인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산림청에 산림복지지구 지정을 신청했고 지난 2018년 12월 심의 결과 조건부로 의결됐습니다. 다만 의결 조건인 대상지 내 거주하는 주민과의 협의가 더뎌지며 사업은 3년째 뚜렷한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정 질문에서도 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맹희석 의원은 3년이 다 되도록 사업이 답보 상태에 있다며 산림복지지구 지정 대신 다른 방향으로 재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따져 물었습니다. 가꾸기 사업, 강 시장님 때부터 강희복 시장님 때부터 가꾸기 사업이라고 해서 오던 사업이 복지지구라고 하는 틀 안에 맞춰지지 않는 맞춤을 하기 위해서 가다가 이런 부작용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에 오세현 시장은 천혜의 자연 환경이 훼손되지 않고 잘 관리하는 것이 아산시의 의무이자 책무라며 산림복지지구 지정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전체 사업 대상지 132헥타르 가운데 48%를 매입한 상태로 일부 반대 주민과 감정평가 금액에 대한 불만으로 협의 매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나머지 사유지가 매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강당골 가꾸기 사업의 지향점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산림복지지구 지정 신청을 했고요. 그 부분을 가기 위한 지금 여러 가지 조건부 의결 중에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아울러 산림복지단지 사업이 지방 이양 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른 정부 사업비 지원이 불확실한 점에 대해서도 재원 확보에는 문제가 될 것 없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지정된 사업이나 당초 지정해서 사업비를 결정한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된 어떤 국가 예산을 도에 이양을 시켜서 그거는 도의 어떤 균통 예산이라든가 관련된 예산을 이양을 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한편 아산시는 총 사업비 550억 원이 투입되는 강당골 산림복지 단지에 대한 지방재정투자심사 타당성 조사를 의뢰한 상태로 행정 절차를 거쳐 오는 2026년 준공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천안시가 아이들의 심리상담 전용 차량인 아이마음 상담차의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주로 읍면지역 아이들을 대상으로 캠핑카에서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평범한 캠핑카. 여느 캠핑카의 모습과 다르지 않지만 차 안에선 미술 도구를 활용한 심리 상담이 한창입니다. 천안시가 최근 운영에 들어간 아이마음 상담차입니다. 기존에는 거리와 장소에 대한 제약 때문에 상담을 비롯한 각종 연계 서비스가
동지역 아이들에게 집중됐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용 상담 차량이 생기면서 목천이나 병천, 직산, 성안 등 읍면 지역에도 찾아가는 상담이 가능해졌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이제 미술 치료를 기반으로 한 이제 언어로 이제 심리 상담을 이제 가능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찾아가는 서비스다 보니까 부모 상담이나 가족 치료 이런 것도 쉽게 접근할 수 있어서 그런 내용도 같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담 차량은 주간에는 주로 이동 상담을, 야간에는 아동학대 현장에서의 긴급 쉼터로 활용됩니다. 또 현장의 신속한 출동은 물론 피해 아동과 가해자를 분리시키기에도 용이합니다. 한편 캠핑카를 활용한 아동 심리 상담 차량은 전국에서 천안이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천안시가 안심 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린이집 52곳을 2021년 열린 어린이집으로 선정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곳은 신규 26곳과 지난해에 이어 재선정한 26곳 등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열린 어린이집은 일상적으로 어린이집을 개방하고 자체 모니터링 등을 실시해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게 됩니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2022학년도 수능시험을 한 달 앞두고 도내 고3 수험생에게 격려문을 보냈습니다. 김 교육감은 격려문에서 유증상자와 자가격리 수험생을 위한 별도 시험장, 확진자 수험생을 위한 병원 시험장 등을 마련하는 등 수능 시험장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성공의 법칙을 쓴 미국의 작가 로버트 콜리어의 말을 인용해 성공은 매일 부단하게 반복된 작은 노력의 합산이다라며 수능일까지 매일매일 노력을 멈추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세종시가 오는 2030년 목표로 설정된 대중교통 분담률 7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퍼스널 모빌리티를 포함한 자전거 이용을 보다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는데요. 이 가운데 요즘 젊은 층에서 특히 인기를 끌고 있는 공유 전기자전거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세종시 의회에서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김우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종시에서 민간이 운영 중인 공유 전기자전거입니다. 현재 신도시를 중심으로 400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가까운 곳을 편하게 갈 수 있어 주로 1, 20대를 중심으로 3, 40대 이용자까지 폭넓게 이용 중입니다. 지난 2019년 9월 도입된 이후 이용 횟수도 갈수록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역시 일반 공공자전거에 비해 비싼 이용요금이 부담입니다. 현재 이 공유 전기자전거의 경우 기본 요금 400원에 1분당 150원이 추가되는 방식으로 요금이 매겨집니다. 평균 이용시간인 12분을 이용했을 때 총 2,200원의 요금이 부과되는 건데 이는 시내버스 청소년 요금 1,100원, 일반 요금 1,400원보다도 800원에서 최대 1,100원 많은 것이어서 이용자들에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중교통 중심 도시로 건설 중인 세종시인 만큼 지자체 차원의 과감한 할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평균 이용시간 기준, 시내버스 수준의 청소년 요금제 신설, 대중교통과 환승체계 구축 또는 마일리지 적립 등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이 공유전기 자전거를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공유 전기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하고 이용 후 보관을 위한 거치대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세종시는 2030년까지 교통수단 분담률 가운데 자전거 분담률은 1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2019년 기준 분담률은 3.1%에 그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의 최고 요율이 최대 절반가량 인하됩니다. 이는 부동산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을 골자로 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에 따른 것으로 19일 계약분부터 적용됩니다. 적용 대상은 중개 의뢰인 간에 체결한 주택의 매매나 교환, 임대차 등입니다. 예를 들어 9억 원의 주택을 매매할 경우 중개보수는 81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6억 원 주택 전세 중개보수는 48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낮아집니다. 이에 대해 세종시는
개정된 중개보수 요율을 인지하지 못해 중개거래 시 초과 수수료 징수 등의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요율표를 제작해 공인중개사에게 배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세종시와 서울미디어그룹이 책 읽는 사회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자료 기증이나 독서 행사, 복합문화 서비스 제공 등에 있어 상호 협력을 도모해 나가게 됩니다. 또 서울미디어그룹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개관을 앞둔 세종시립도서관에 도서 3천여 권을 기증할 예정입니다. 협약식에 참석한 이춘희 시장은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성장해가고 있는 시점에서 문화와 미디어 전문기관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며 두 기관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민원 톡톡톡 시간입니다. 늘어나는 폐기물 처리로 고심하던 천안시가 결국 소각시설 신설을 결정했는데요. 그 소각시설 입지가 아산시와 인접한 곳에 위치하면서 아산시와 인접 주민들의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민원 톡톡톡에서 알아봤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생활 쓰레기가 급증하고 있는 요즘 고발열량 폐기물의 처리도 중요한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설상가상으로 20년 전부터 가동된 소각시설이 노후되어 천안시는 생활 폐기물 1호기 시설을 대체할 소각장 신설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소각장 건립 위치 선정 과정에서 소각로와 인접한 아산시와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천안의 소각시설 1호기는 2001년에 가동을 개시, 하루 190톤의 생활 폐기물을 소각할 수 있는데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늘어난 생활 쓰레기, 비닐과 스티로폼 등 고발열량 폐기물의 발생이 증가하면서 소각 온도 또한 상승하게 되고 거기에 환경 기준의 강화로 천안시는 소각시설의 신설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소각시설이 위치한 곳이 아산과 인접한 곳이라는 점인데요. 건립될 소각장 500m 이내에는 아산시 음봉면에 거주하는 3일 아파트 1,400세대 등 총 2천여 가구가 있지만 지난 8월 천안시에서 입지 선정 협의 공문을 아산시로 보내기 전까지 소각장 인근 주민들은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천안시가 후보지를 정하기 위해 운영한 입지선정위원회, 전문가 4명, 천안시 공무원 2명, 천안시 시의원 2명, 천안시민 3명,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아산 시민이 배제된 것인데요. 아산 주민들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리는 등 불편을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입지선정위원회 재구성하고 선정을 구성하고 주민들 참여 의견을 묻고 나서 수렴한 다음에 입지선정을 하겠다고 했었는데 그때 한번 방문하고 나서 8월 달에 처음으로 알게 됐습니다. 입지선정위원들이 누가 들어갔는지 뭐 몇 명이 들어가서 누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뭐 입지선정을 했는지 그런 것 자체가 뭐 미스터리죠. 사실 뭐 쓰레기 소각장은 필요합니다. 어디에 설치가 되는 설치는 돼야 되겠죠. 그 입지선정위원 재구성과 그리고 입지선정을 다시 한번 추진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제일 큽니다. 이에 아산시에서는 천안시의 입지선정위 구성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현재 천안 소각장 관련해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그 설치 반대라든가 지역 주민이 배제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이런 관계를 저희 시에다도 많이 요구를 하셔가지고요. 네. 우리 시에서도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가지고 천안시에 아산시의 의견을 제출해가지고 지금 천안시하고 의견 조율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대체 신규 소각시설을 설치를 반대 의견을 천안시에 표명을 한 상황이고 천안시에서도 우리 시 지역 주민들을 지속적으로 설명이라든가 설득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고요. 이달 말 정도에 천안시한테 요구를 해서 천안시 추진 내용에 대해서 설명회를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오세연 아산시장은 주변 영향지역 주민과 함께 공동 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주변 영향지역의 주민 설득 없는 대체 시설 추진 반대, 주변 영향지역 주민 설명회 실시 요구, 아산시 주민이 포함된 입지 선정위 재구성을 골자로 한 공문을 천안시에 발송했다고 합니다. 천안시에서는 아산시와 협조하고 아산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주민들을 설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입지가 선정이 돼야 아산하고 협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늦게 간 게 아니라 절차상은 맞는데 저희가 1월달에 한번 설명을 했어요. 근데 자세하게 설명을 뭐 안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 입지 선정이 된 상태에서 그 자리를 해야지만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선정한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되도록 주민들하고 의견을 소통을 계속해서 해결하는 방안으로 가려고 하고 있어요. 27일 날 주민 설명회 하면서 설득해서 추진하도록 할 예정이에요. 상생의 관계에 있는 천안시와 아산시, 소강로 증설로 인한 지역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양 지자체의 현명한 대처 방안을 기대해 봅니다. 도로를 X자로 건너는 대각선 횡단보도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편리하고 안전성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천안시도 올해 10개 대각선 횡단보도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안의 한 초등학교 앞 사거리입니다. 얼마 전 기존 횡단보도에 건너편에 대각선으로 있는 횡단보도가 추가로 생겼습니다. 보행자 신호가 들어오면 우회전을 포함한 모든 차로의 차량이 멈춰서고 보행자는 원하는 방향으로 한 번에 지나갈 수 있습니다. X자 횡단보도라고도 불리는 대각선 횡단보도는 보행자의 편의와 안전성이 높아 지속적으로 확대 요구가 있었습니다. 신호가 들어와서 모두가 횡단이 끝날 때까지는 자동차가 다 멈춰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뭐 보행자가 우선이고, 그다음에 보행이 다 끝난 다음에 자동차가 움직이고, 보행자 친화적인 도시의 가장 모범적인 그런 제도가 아닐까 해서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천안시는 올해 3억 원의 예산을 들여 이달 안에 모두 10곳의 대각선 횡단보도를 추가로 설치합니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각선 횡단보도는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작년에 2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올해는 강원초를 비롯해서 10개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찰과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한편 대각선 횡단보도가 정착하기 위해선 운전자 역시 차에서 내리면 보행자라는 인식이 함께 자리 잡아야 합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에도 세종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의 소폭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느덧 12주 연속 하락인데요. 이런 대형 호재에도 아파트 매매가는 왜 약보합세인지 김우순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공개한 10월 둘째 주 기준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입니다. 전국 매매 지수는 0.27% 오른 반면 세종시는 0.01% 내렸습니다. 전주 대비 하락폭이 소폭 줄긴 했지만 지난 7월 넷째 주 이후 12주 연속 하락세입니다. 지난달 말 세종의사당 설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아파트 매매 가격이 다시 꿈틀댈 거란 전망도 나왔지만 이후에도 2주 연속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역 부동산 업계는 세종의사당 이슈가 지난해 큰 폭의 가격 상승 때 이미 선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기타 지역 청약 물량의 축소 분위기와 맞물려 최근 정부가 세종시에 2만 6천 세대 규모의 아파트 추가 공급 계획을 내놓으면서 실수요자들의 눈길이 매매보단 분양 시장으로 쏠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매수하려고 하는 실일 고객들도 주로 보면은 분양 쪽으로 해가지고 전부 다 눈을 돌리고, 그냥 분양을 앞으로는 특공 없어지고 이제 기타 지역 없어진다 그러니까 분양 당첨이 되는 확률이 높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쪽으로 많이 눈을 돌려버려서 결국은 이제 그런 저런 이유로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가격이 오히려 더 조금씩 소폭 하락하고 있는. 여기에 정부가 추진 중인 고강도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 때문에 내년 대선을 앞두고 대출 규제 완화 등의 호재가 있기 전까진 세종시 아파트 매매가는 소폭의 하락 내지 보합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충남과 세종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오는 31일까지 연장됩니다. 다만 단계적 일상 회복을 앞두고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이 최대 10명까지 늘어났고 일부 시설의 제한도 완화됐습니다. 보도에 김장석 기자입니다. 충남과 세종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오는 31일까지 연장됩니다. 사적 모임 인원은 최대 10명까지 허용됩니다. 미접종자 4명에 백신 접종 완료자 4명 등 모두 8명에서 접종 완료자 2명이 더 모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밤 10시까지만 운영이 가능했던 식당과 카페의 운영 시간은 밤 12시로 늘어나고 결혼식 참석 인원도 접종 완료자 201명을 초대하면 최대 250명까지 가능합니다. 전체 객실의 3분의 2만 운영이 가능했던 숙박시설 객실 제한도 풀립니다. 반면 융시설과 노래 연습장, 목욕장 등은 기존과 같이 거리두기 3단계가 유지됩니다.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현재 18일 0시 기준 충남 지역 인구 대비 코로나19 예방 접종률은 1차 접종 81%, 접종 완료는 66.9%로 집계됐으며 세종은 1차 72.3%, 접종 완료자는 59.2%로 나타났습니다. 방역당국은 단계적 일상 회복을 앞두고 일부 완화된 만큼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오는 21일부터 세종시 신도시 모든 복합 커뮤니티 센터 주차장 이용이 유료화됩니다. 주차요금은 1시간까지는 무료이고 이후부터 10분당 200원을 부과하며 하루 한도는 만원입니다. 또 요금 부과 시간은 아침 8시부터 저녁 7시까지며 공휴일에는 무료입니다. 세종시는 무분별한 장기 주차와 주차면 부족 등으로 민원인들의 주차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유료화를 통한 주차료 수입은 동지역 발전과 주민 편익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충남 아산 프로축구단이 관내 초등학교 46개교 1학년 학생 전체에게 교통안전용품인 옐로카드를 전달했습니다. 옐로카드란 빛을 반사해 운전자에게 보행자의 시인성을 높여줌으로써 보행 중 교통사고를 예방해주는 교통안전 제품입니다. 세종시 보람동 주민 30여 명이 인근 육교와 보행 녹도에 있는 LED 화분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확정을 축하하는 내용의 손글씨 새김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세종경찰청이 학계 등 전문가 25명으로 구성된 안보자문협의회 신규 회원에 대한 위촉식을 가졌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북한 이탈 주민의 인권과 권익 보호, 범죄 피해 예방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구인 구직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한울건축사 사무소에서 건축설계 기술자 2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78-6543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로얄맘에서 산후도우미 10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46-3542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 특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